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JTBC 단독 보도로 확인된 사항에 따르게 되면 현직 검찰의 그 핵심 간부가 과거 그 민간인에 대한 불법 감청을 한 게 확인이 된 지 이게 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와 관련돼서 뭐 징계든 처벌이든 아무런 판단도 내려지지 않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걸 검토하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의 어떤 의도적인 수사 무마가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소식이죠. 자, 이거 논란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게 되니까 뭐냐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병언 전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 감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라고 한다면 사실 감청인데 적법치 못한 방식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청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좀 밝혀졌던 게 2019년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일단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기무사가 만든 보고서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유병언을 추적하기 위해서 금수원 일대 휴대용 무전기를 뭐 감청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뿐 아니라 과기부 산하의 그 전파 감시소를 통해서 이 기무사가 감청 방안을 검찰에 제공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방안을 전달받은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게 이제 시행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대검에서 2014년 6월에 이제 검찰총장이 직인을 찍어가지고 협조 공문을 전파관리소에다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는 전파감시소라고 얘기해서는 전파관리소죠. 전파관리소에 보냈다라는 건데, 이것도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법원 영장을 사실 발부받아야만 감청이 가능한 건데 법원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요, 그냥 검찰총장의 직인으로서 공문 하나 딱 발송해 놓고서는 이 감청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방식의, 그러니까 감청이 아닌 사실상 도청인,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9년에 공개가 되자마자 민변에서 이걸 이제 민간인에 대한 불법 감청에 대한 문제로 이제 고발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검찰은 그 기무사가 명분 없는 광범위한 어떤 감청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위법성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